한국이 세계 1위의 유튜브 공화국에 등극했습니다. 작년 말 유튜브의 수익 창출 채널은 9793개. 인구수로 나눠 계산해보면 국민 529명당 1명이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본고장인 미국의 경우 전업 유튜버는 인구 666명당 1명.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익 창출 채널이 많은 인도는 인구 3633명당 1명. 일본은 815명당 1명꼴인데요. 한국이 유튜브 콘텐츠 강자로 떠올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자료인 것이죠. 키즈 유튜버 가운데 구독자 수 2750만 명으로 국내 1위인 보람튜브의 연 수익은 300억여 원. 이 채널의 주인공 격인 이보람 양은 2013년생으로 8살입니다. 이 가족은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5층 빌딩을 95억 원에 사들여 화제를 모았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국가 중 인구수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언급될 법한 나라 한 곳이 빠져 있다는 걸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의 성향이나 인구수로 볼 때 상위 국가 중 하나로 꼽힐 만한데 빠져 있어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요. 사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유튜브 접속이 막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불법인데요. 1998년부터 시행된 공산당의 정보 검열 시스템인 일명 황금방패가 특정 사이트 접속을 수시로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중국인이 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 중인데요. 지난달 중국에서는 VPN 없이도 유튜브에 접속 가능한 모바일 브라우저 튜버가 출시 하루 만에 누적 다운로드 500만 건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중국 정부가 하루 만에 스토어에서 삭제시켜버렸죠. 아무튼 중국에서는 유튜브 대신 중국 기업들이 만든 동영상 플랫폼이 엄청난 인기인데요. 중국 산업발전연구망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동영상 시장 규모는 약 1916억 위안, 즉 32조 3,400억 원입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유튜브는 아닌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93.7%가 유튜브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인 1% 미만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튜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명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은 비리비리, 사과비디오, 하오칸 비디오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다수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는 중국인들은 무슨 목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얼마 전 중국 유튜버 구독자 수로 기네스 등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중국 유튜버 리쯔치의 채널이 중국어 유튜버 채널 중 최고 구독자 수를 기록해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녀는 바로 김치 논란을 격화시킨 유튜버입니다.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중국 음식으로 소개했는데 해당 영상에 전통 중국 요리,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해 공분을 샀었죠. 지난 7월 1140만 명이었던 리쯔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올해 1월 말 141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해당 영상은 아직도 채널 메인 영상으로 설정된 상태로 750여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그로를 끌수록 유명해지는 법칙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중국 내 유튜브 이용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 유튜버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막대한 수입 때문인데요. 수백만 명의 중화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은 유튜브 광고 수입으로만 매년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번다고 합니다. 가장 성공한 중국 유튜브 채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지의 채널. 유튜브 집계 전문기관 녹수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이 채널은 매달 광고로만 446만 위안, 그러니까 약 7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죠. 문제는 중국 정부가 유튜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신 중국을 옹호하는 콘텐츠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즉, 중국의 선전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복은 중국 옷이라는 주장을 펼친 중국 유튜버 쉬인은 지난해 한푸 중국 대표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를 방문했고, 쌈 문화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 TNC 샤오거는 우수 공산주의 청년 단원상을 수상했으니 중국 정부의 시커먼 속이 그대로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한편 최근 중국인 유튜버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음악 스트리밍 채널. 음악 소비 형태가 음반에서 음원,
최근에는 실시간 재생으로 바뀌면서 음악 유튜브 채널이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가수들의 노래 등을 올려놓은 음악 채널이 인기인데요. 중국인이 운영하는 채널이니 당연히 중국 가수들의 노래가 올려놨겠지 생각하며 들여다보니 깜짝 놀랄 만큼 한국 노래가 많습니다. 단순히 올려놓기만 한다면 저작권은 어차피 한국 가수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문제는 중국의 얄팍한 꼼수입니다. 유튜브는 자동으로 저작권을 검색 관리하는 시스템인 콘텐츠 ID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저작권자가 음원이나 영상 등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참조 파일을 유튜브에 제공하면 이를 사용한 타 채널의 영상을 자동으로 찾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인 유튜버가 올린 음원의 세부 정보를 들여다보니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유, 다비치, 토이 등 분명 한국 가수의 노래인데 세부 정보에 기록된 게 전부 중국어였기 때문이죠. 아이유의 아침 눈물, 토이의 좋은 사람,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다비치의 난 너에게, 이승철의 서쪽 하늘 등의 유명 곡들이 원작자가 중국 곡으로 표기된 기막힌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생소한 중국인 이용자가 한국 유명 가수들의 저작권 수익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수익마저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원곡자들의 저작권이 기재된 원본 영상이 표절을 하는 신고를 받고 영상 게재가 중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경우 2010년도 한참 활동할 당시 3개월 음원 매출이 6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명곡을 쏟아낸 이승철과 토이 유희열,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유나까지 그 피해자는 끝도 없이 많았습니다. 한편 이 상황을 알게 된 가수 유나는 자신의 노래 기다리다가 중국에서 원곡 행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 당황스럽지만 차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실을 팬들의 제보 덕분에 알게 됐다는 유나는 해당 채널을 겨냥해 정당한 저작권 승인 절차를 밟았다면 사용 승인을 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감동을 줄 수도 천금을 벌 수도 없단다 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실력으로 명성을 얻은 한국 가수들의 피땀 어린 노래의 저작권을 이렇게 염치 없는 방법으로 침해한 중국인들이 참 한심한데요. 다른 가수들의 피해도 분명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 중국의 만행에 더욱 촉각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튜브가 만약 중국에서 허용되는 순간부터 발생할 문제입니다. 유튜브 코리아의 경우 월간 사용자 수가 3,400만 정도의 규모인데요. 현재 중국 시장은 유튜브의 가장 가까운 플랫폼만 놓고 봐도 약 15배의 사용자가 이용 중입니다. 만약 유튜브가 개방되면 기존의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국인들이 유튜브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 자명한 일이죠. 중국 정부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며 한국 문화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거나 한국 콘텐츠를 중국 것으로 둔갑시켜 저작권을 가로채는 만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저부터도 유튜브에서 음악 스트리밍 채널을 이용할 때 꼭 저작권 정보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잘못된 정보가 기입된 중국 채널들을 잊지 않고 신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